다음은 106번. 겨울에 동면하는 포유류의 갈색 지방의 세포에서 산소를 이용한 세포 호흡 시 한 분자의 포도당이 산화되면서 생성되는 ATP의 분자 수는, 얘는 겨울에 동면하는 포유류에서 갈색 지방에서 산소를 이용한 세포 호흡 시가 중요합니다. 이때 갈색 지방의 세포에 산소를 이용하는 세포 호흡 과정에서 포도당이 세포질에서 두 분자의 피루부산이 될 때 두 개의 ATP와 두 개의 NADH가 생성이 되게 되고, 두 분자의 피루베이트가 두 분자의 아세틸 코에이를 거쳐서 여기에서 두 개의 CO2가 생성이 되고 두 분자의 NADH가 생성이 되고, 시트르산 회로에서 네 분자의 CO2가 생성이 되게 되고, 두 분자의 ATP와 두 분자의 FADH2 그리고 두 분자의 NADH가 생성이 되면 두 분자의 FADH2와 여기에서 두 개, 잘못 적었다, 6개, 두 개, 6개, 총 10개의 NADH는 전자전달계에서 산화가 되게 됩니다. 전자전달계에서 산화가 될 때 이 산화에 대한 에너지가 양성자 농도 기울기를 형성하게 되면 양성자 구동력이 형성이 되게 되고, 이 양성자 구동력에 대한 에너지가 보통 우리와 같을 때는 얘가 F5, F1을 통해서 ATP를 만듭니다. 근데 얘는 지금 너무나 강한 추위 자극이 주어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경우에는 아까 했던 UCP라고 하는 것이 있었지, 짝풀림 단백질 UCP를 통해서 열 생성의 양성자 구동력이 이용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생성된 이 열이 동면 동안에 체온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묻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걸 묻고 있는 거야. 여기에서 양성자 구동력이 ATP 합성에는 이용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너무 추워가지고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할 때 이들이 다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ATP는 기질 수준 인산화를 통해서만 ATP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바꾸게 되면 한 분자의 포도당이 완전하게 산화가 될 때 기질 수준 인산화를 통해서 생성되는 ATP가 몇 분자이냐를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됩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한 것은 정리가 되겠지. 또 이거 가지고 오해하면 안 돼. 보통 우리의 경우에, 현재의 나의 경우에 내 몸의 세포에서 한 분자의 포도당이 산화가 되게 되면 열로 발산되는 것보다 ATP 합성에 많은 에너지가 사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ATP는 여기에서 기질 수준 인산화를 통해서 4개가 만들어지게 되고, 양성자 구동력을 통해서 F5와 F1을 통해서도 ATP가 상당히 많은 양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근데 겨울에 동면할 경우에는 얘는 이것에 대한 에너지가 전부 열 생성에 사용되기 때문에 기질 수준 인산화를 통해서만 ATP가 만들어집니다. 다음 107번.
세포 호흡의 전자전달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에 세균에서 전자전달계의 단백질 복합체는 세포막에 존재한다. 이건 중요하니까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미토콘드리아의 경우에는 내막에 존재하고 세균의 경우에는 세포막에 존재합니다. 또한 이들에 대한 많은 단백질들이 서로 같은 종류의 단백질들이 관찰되게 됩니다. 이들을 상동이라 합니다. 이와 같은 특징이 미토콘드리아가 원래 독립된 세균이었다를 지지할 수 있습니다. 즉, 세포 내 공생을 지지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유기물의 산화에 의한 에너지가 NADH와 FADH2의 형태로 전환되고 저장된다. 이 부분은 아까 설명한 것이지 참이다. 3번에 전자전달계를 통해 전자가 이동할 때 수소이온은 기질에서 막간강으로 능동수송된다. 그렇지. 참이 되겠지. 4번에 사이토크롬 C 산화요소. 아까 전자전달계에서 복합체 1의 이름은 NADH 탈수소요소 복합체입니다. 컴플렉스 2의 이름은 숙신산 탈수소요소입니다. 컴플렉스 3의 이름은 사이토크롬 B C1 복합체입니다. 컴플렉스 4는 복합체 3으로부터 전자를 사이토크롬 C가 전달을 해주면 사이토크롬 C를 산화시킨다 해서 사이토크롬 C 산화요소라 합니다. 문제를 내가 잘못 만들었네. 이 부분은 내가 문장을 좀 교정하면서 실수한 것 같다. 사이토크롬 C 산화요소는 컴플렉스 4입니다. 이 컴플렉스 4를 저해하는 물질은 원래 문제는 사이토크롬 C 산화요소를 저해하는 물질을 처리했다라고 나와 있는데 내가 이런 물질들을 소개하기 위해서 이 물질을 집어넣는데 잘못 집어넣었어요. 이 부분을 우리 바꾸자. 안티마이신 A는 컴플렉스 4를 저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티마이신 A가 아니라 청산가리 KCN입니다. 원래 문제에서는 단순하게 이 산화요소를 저해하는 물질을 처리했다라고만 나왔는데 어쨌든 한번 문제가 나왔으니까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한 것은 기초적인 것이고 굉장히 많이 인용되는 것이니까 혹시 모르니까 한번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복합체 1을 저해하는 대표적인 저해제가 로테논이라고 하는 물질이 있습니다. 복합체 2를 저해하는 대표적인 물질이 말론산이라고 하는 물질입니다. 크랩스 회로를 완성할 때 사용했던 물질로서 이 물질을 사용을 해서 크랩스 회로를, 즉 시트르산 회로를 완성하게 되고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노벨상을 받는 물질입니다. 컴플렉스 3을 저해하는 것이 안티마이신 A입니다. 컴플렉스 4를 저해하는 것이 사약의 재료가 되는 청산가리 KCN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교정하자. 어쨌든 안티마이신 A를 처리하든 KCN을 처리하든 결과는 똑같습니다. 미토콘드리아에 처리하면 막간강과 기질 사이의 양성자 농도 기울기가 감소한다. 앞으로 이제 이런 문장을 만나게 되면 여기에는 이 단어는 사실 문제를 풀 때는 아무런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이것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문장이 긴 문장들이 답지에 등장할 때 낯설고 공부하지 않은 단어가 나오게 되면 이 단어는 그냥 무시하고 문장을 읽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얘는 전자전달계를 저해하는 것이니까
복합체 4를 제외하게 되면 KCn이 복합체 4를 제외한다. 복합체 4를 제외하니까 수소이온의 양성자에 능동수송이 일어나지 못합니다. 양성자의 능동수송이 일어나지 못하니까 막간강과 기질 사이에 양성자 농도 기울기가 감소가 되게 됩니다. 양성자 농도 기울기가 감소가 되니까 양성자 구동력이 약화되어서 F5, F1을 밀고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즉 물이 적으면, 수압이 낮으면 물레 방아를 돌릴 수 없는 것이지. 그래서 F5, F1, 다른 말로 ATP 합성 요소라고 그랬어요. 이것을 통한 ATP의 합성이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ATP를 만들지 못하니까 사약을 먹으면 죽어버리게 됩니다. 따라서 얘는 산화적 인산화도 일어나지 못하고 전자전달계도 일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참이다. 다음 5번에 짝풀린 물질을 처리하면 막강강과 기질 사이에 양성자 농도 기울기가 감소하여 ATP 합성 요소에 의한 ATP 합성이 억제된다. 문제 확실히 잘못 만든 것 같네. 짝풀린 물질은 왜 이제 이 물질을 개발을 했냐면 대표적인 물질이 DMP라고 하는 물질인데 우리 몸에 정상적으로 존재하는 단백질이 UCP라고 하는 단백질이 있어요. 이 UCP라고 하는 단백질이 결핍이 되게 되면 어떤 질병이 되느냐 하면 우리가 먹는 밥의 일부는 우리 몸에 저장이 되지만 일부는 열로 태워야만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 몸의 중량이 더 이상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열을 통해 가지고 빨리빨리 태워줘야 되는데 이것이 일어나지 못하게 되면 먹는 밥이 우리의 생명 현상에 사용되고 남는 분량은 전부 중성지방으로 다 저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결핍이 되게 되면 과대비만증 환자가 되게 돼요. 이 과대비만증 환자에 대한 것을 치료하려고 하니까 UCP가 결핍이 되었으니까 UCP와 같은 기능을 할 수 있는 물질을 만든 것입니다. 이것이 디니트로페놀이라고 하는 짝풀린 물질입니다. 그러면 얘와 UCP는 기능은 같은데 얘는 내 몸에 원래 존재하는 내단백질인 것이고 얘는 원래 내 몸에 존재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나의 통제를 벗어나고 항상 작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짝풀린 물질이 막간강에서 기질로 수소이온을 수송을 합니다. F5, F1을 통하지 않고 막간강에서 기질로 수소이온이 수송이 될 때 UCP가 열을 생성하듯이 얘도 마찬가지 열을 생성을 하게 됩니다. 열을 생성을 하니까 체온이 높아지게 됩니다. 근데 F5, F1을 통과하지 않고 이동을 해버리니까 F5, F1을 통한 ATP 합성은 일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ATP가 합성되지 못하니까 세포질에
ATP 농도가 감소가 되게 되고, 세포질의 ATP 농도가 감소가 되니까 나는 살아남기 위해서 더 많은 ATP를 만들기 위해서 유기물의 산화는 더 빨라지게 됩니다. 즉, 해당도 빨라지게 되고 시트르산 회로도 빨라지게 됩니다. 해당이 빨라지고 시트르산 회로가 빨라지니까 유기물을 빨리빨리 태워버리는 거야. 유기물을 빨리빨리 태워버리니까 체중이 감소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초기에 짝풀림제인 DMP는 체중 감량제로서 약으로 사용했습니다. 근데 이것에 대한 심각한 부작용이 뭐냐 그러면 너무 과잉으로 복용하게 되면 생명 현상을 영위할 만큼의 ATP도 합성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약을 복용한 환자들이 죽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몇 명이 죽어버리게 돼. 지금은 DMP를 약으로 취급하지 않고 도구로 취급해서 약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얘는 막간강에서 기질로 수소이온을 수송시켜버리니까 양성자 농도 기울기가 감소가 되게 됩니다. 양성자 농도 기울기가 감소가 되니까 전자전달계가 일어나기 위해서, 즉 이 공간과 이 공간의 에너지 차가 작으면 능동수송에 대한 저항은 줄어들게 되는 거지. 그래서 능동수송은 훨씬 더 잘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전자전달계가 빨라지게 됩니다. 전자전달계가 빨라진다는 말은 산소 소비율이 증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DMP에 대한 짝풀린 물질에 대한 처리에 대해서 결과는 이것을 복용한 사람은 체온이 높아지게 되고 체중이 감소가 되게 되고 산소 소비율이 증가되는 것이 관찰되게 됩니다. 그래서 막간강과 기질 사이에 양성자 농도 기울기가 감소하여 ATP 합성 요소 F5, F1에 의한 ATP 합성이 억제가 된다, 참이됩니다. 이 문제가 전부 다 참이 문장을 써버렸네. 하나를 거짓으로 바꿔야 되는데 미처 바꾸지 못한 것 같아요. 세균의 전자전달계의 단백질 복합체는 세포막에 존재한다도 중요한 문장이고, 이것으로 저장된다도 중요한 문장이고, 전자전달계를 통해 전자가 이동할 때 수소이온은 기질에서 막간강으로 능동수송된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F5, F1을 통할 때는 막간강에서 기질로 수동수송된다라고 해야 되겠지. 굳이 틀렸다라고 한다면 얘가 얘를 저해하지 않기 때문에 4번이 잘못되었다고 할 수 있지만, 우리는 얘를 KCN으로 바꿔버리게 되면 그러면 이 문장도 옳은 문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문제를 조금 수정하면서 미처 틀린 지문을 제대로 만들지 못한 것 같다. 이 부분을 엔티마이신 A로 두면 답은 4번이 되게 됩니다. 근데 얘를 KCN으로 바꾸게 되면 옳은 문장이 되게 됩니다. 여기에서 뭔가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유기물의 산화에 의한 에너지가 NADH와 FADH2의 형태로 전환되어서 저장된다는 말은 옳은 문장이지 틀린 문장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는 답지가 잘못되어 있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를 정상가리로 바꾸고 5개의 지문이 다 옳은 문장이니까 다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108번) 세포호흡 과정과 포도당 생합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세포호흡 과정은 포도당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포도당이 두 분자의 피루베이트가 되면 두 분자의 피루베이트가 두 분자의 아세틸코에이와 두 개의 CO2가 되고, 두 개의 아세틸코에이는 네 개의 CO2가 되니까 전체에 대한 알짜 반응은 한 분자의 포도당이
6분자의 CO2로 전환되는 것이 세포호흡 과정이 되게 됩니다. 우리 몸에서 포도당이 합성되는 과정을 포도당 신생합성이라 합니다. 혹은 당생성이라 합니다. 포도당 신생합성에 대한 시작점은 옥살로아세트산에서부터 시작이 되게 됩니다. 이 옥살로아세테이트가 PEP라고 하는 물질로 전환되게 되면 이 PEP가 해당을 역으로 갑니다. 해당을 역으로 PEP가 2PGA가 되고 2PGA가 3PGA가 되고 3PGA가 13BPG가 되게 되고 13BPG가 G3P와 디하이드록시 아세톤인산이 되게 되면 프럭토즈 1,6,2인산이 되게 되고 프럭토즈 6포스페이트 F6P가 되게 되고 G6P를 거쳐가지고 글루코즈 포도당으로 갑니다. 이것을 포도당 신생합성이라 합니다. 이때 이 옥살로아세트산은 시트르산의 중간 산물이지 여기가 이제 당 신생에 대한 시작점이 되게 돼. 따라서 어떤 물질이 옥살로아세트산을 만들어 줄 수 있으면 얘는 포도당 신생합성에 대한 재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동물의 경우에는 젖산을 통해서 옥살로아세트산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일부 아미노산을 통해서 옥살로아세트산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에서는 당신생에 대한 재료가 젖산과 아미노산이 되게 됩니다. 반면 식물의 경우에는 앞에서 세포 소기관 할 때 지방산을 가지고 당을 만들 수 있다고 그랬지. 1번에 시트르산 회로에서 이산화탄소가 방출된다니까 참이 되겠지. 2번에 해당 과정에서 기질 수준 인산화 반응이 일어난다니까 참이 되겠지. 3번에 시트르산 회로에 필요한 효소들은 미토콘드리아에 존재한다니까 참이 되겠지. 4번에 전자전달계에 의한 전자의 전달은 미토콘드리아의 기질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막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지 내막에 있는 전자전달계의 단백질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5번에 단백질이 에너지원으로 사용될 때 일부 아미노산은 시트르산 회로의 중간 산물로 전환되어 이때 시트르산 회로의 중간 산물 바로 옥살로아세트산이 되게 됩니다. 이 옥살로아세트산으로 전환되어서 포도당 생합성, 포도당 신생합성에 사용된다. 이 문장도 같이 외워두자. 그래서 아미노산이 만들어질 때도 해당 그리고 시트르산 회로를 구성하고 있는 물질들이 암모니아를 받아들여서 질소를 받아들여서 아미노기가 형성되게 되면 아미노산이 되게 됩니다. 반면 아미노산이 이화가 될 때도 마찬가지 아미노산은 시트르산의 중간 산물인 옥살로아세테이트로 들어와 가지고 얘가 포도당으로 전환되게 됩니다. 다음 109번 문제. 시트르산 회로에서 기질 수준 인산화 반응에 의해 ATP가 생성되는 단계로 가장 옳은 것은 이라 했으니까 석신일 코에이가 석신에이트, 숙신산이 되는 반응이 기질 수준 인산화 반응이지 얘가 어디에 속하느냐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얘는 시트르산이 이소시트르산을 거쳐가지고 알파 케토글루타르산으로 전환됩니다. 숙신산은 퓨마르산으로 산화가 되어서 말산으로 전환되게 됩니다. 알파 케토글루타르
글루타르산이 석신일 코에이를 거쳐가지고 숙신산으로 전환되게 됩니다. 옥살로아세트산은 아세틸 코에이와 반응을 해서 시트르산이 되게 됩니다. 답은 3번이 되겠지. 다음 문제. (110번) 세포호흡은 전자전달계를 통한 산화적 인산화로 ATP를 얻기 위해 해당 과정과 시트르산 회로에서 얻은 환원력을 이용한다. 예전 문제는 크랩스 회로라고 표기했는데 지금은 시트르산 회로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유행이 시트르산 회로이니까 시트르산 회로를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중 환원력을 제공하는 탈수소 효소, 이때 환원력을 제공한다. 그러니까 얘는 자신이 산화되는 물질이지, 환원제를 떠올리면 되지. 해당의 경우에 G3P라고 하는 글리셀 알데히드가 13BPG라고 하는 글리세레이트, 카르복실산으로 산화가 되게 됩니다. 자신이 산화가 되니까 얘는 환원제로 이용되게 되는 것이지, 환원력을 제공한다. 여기에서 이 환원제에 의한 환원력에 의해서 NAD가 NADH로 환원되게 된다. 이것이 해당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시트르산 회로에서는 회로는 조금 전 문제에서 다 그려드렸습니다. 이소시트르산이 알파 케토 글루타르산이 될 때, 알파 케토 글루타르산이 될 때, 또 하나는 알파 케토 글루타르산이 석신일 코에이가 될 때, 또 하나는 숙신산이 퓨마레이트가 될 때, 또 하나는 말산이 옥살로아세테이트가 될 때, 옥살로아세테이트라 해도 되고 옥살초산이라 해도 되고, 이들이 전부 탈수소 반응인 거지. 또 하나는 아세틸코에이 생성 반응, 피루부산이 아세틸코에이가 될 때, 그러면 G3P, 이소시트르산, 알파케토글루타르산, 숙신산, 말산, 피루부산이 되게 됩니다. 얘가 잘못된 것이지. 아이소시트르산이라 해도 되고 이소시트르산이라 해도 되고, 얘는 참이지. 3PG, 3PG, PGA, 얘가 잘못된 것이지. 알파케토글루타르산은 참이지. 포스포에놀 피루베이트가 거짓이지. 숙신산은 참이지. 글리셀 알데히드 3포스페이트 G3P는 참이고 말산도 참이다. 답은 4번이다. 다음 문제. (111번) 포도당이 산화되는 에너지 대사 과정 중 미토콘드리아 기질에서 진행되는 시트르산 회로와 관련이 없는 것은이라 했으니까 시트르산 회로를 구성하는 중간 산물이 알파케토글루타르산, 숙신산, 옥살로아세트산, 포스포글리세르산,
포스포글리세르산 PGA는 해당 과정을 구성하는 물질이지. 답은 1번이다. 다음 112번 동물에서 단백질과 핵산의 분해로 만들어진 질소 노폐물의 배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우리가 주로 에너지원, 영양소로 이용하는 것이 탄수화물과 지질과 단백질입니다. 핵산의 경우에는 주된 에너지원으로선 사용되지 않습니다. 탄수화물이든 지질이든 단백질이든 전부 탄화수소 화합물이니까 이들의 산화에 생성되는 것은 CO2와 물이 되게 됩니다. CO2와 물이 반응을 하면 탄산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물과 탄산이 오줌의 형태로 배설되게 됩니다. 근데 단백질의 경우에는 탄수화물이나 지질에 대해서 물론 황도 존재하지만 질소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소에 대한 질소 노폐물이 만들어집니다. 이것이 암모니아가 되게 됩니다. 이 암모니아가 간에서 요소의 형태로 전환되게 됩니다. 이때 간이 요소를 만드는 장소가 되게 됩니다. 이렇게 생성된 암모니아와 요소가 오줌의 형태로 배설되게 됩니다. 물론 CO2의 일부가 물에 녹아서 일부는 배설되게 됩니다. 오줌의 형태로. 근데 이 CO2와 상당히 많은 물은 폐를 통해서 대기로 빠져나갑니다. 대사의 결과 생성된 대사 노폐물이 내 몸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이 배설이면 배설되는 것에 가장 주된 대사 노폐물은 가장 많은 것이 바로 물입니다. 물. 그래서 오줌이 주된 배설물이 되게 됩니다. 여기에 암모니아도 들어있고 탄산도 들어있고 요소도 들어있고 탄산은 CO2가 전환된 것이 탄산이 되게 됩니다. 대신 대사를 통해서 생성된 대사 노폐물이지만 얘가 폐를 통해서 몸 밖으로 배출되게 되면 이 과정은 배설이라 하지 않고 외호흡 활동이라 합니다. 질소 노폐물은 암모니아의 형태나 요소의 형태나 요산의 형태로 배설이 되게 됩니다. 암모니아의 형태로 배설되는 것은 일반적인 물고기가 암모니아의 형태로 배설을 하게 됩니다. 양서는 물과 땅 양쪽에서 서식하는 것이라 해서 양서류를 하는 것입니다. 깨구리를 떠올리면 됩니다. 양서류의 올챙이는 유생은 암모니아의 형태로 배설을 합니다. 대신 요소의 경우에는 양서류의 성체, 그래서 올챙이는 암모니아의 형태, 깨구리는 요소의 형태, 보통의 물고기는 암모니아의 형태인데 상어와 같은 일부 물고기의 경우에는 요소의 형태, 사람이 속하는 포유류는 요소의 형태로 배설을 합니다. 요산의 형태는 새, 조류, 새, 뱀과 같은 파충류, 나비, 나방, 벌과 같은 육상곤충, 이들이 요산의 형태로 배설되게 됩니다.
각각에 대한 장단점은, 암모니아에 대한 단점은 얘는 배설 시에 수분 손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암모니아는 강한 친수성이기 때문에 물에 녹는 물질이야. 그래서 암모니아만 빼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물과 함께 빼내야 됩니다. 근데 요산은 암모니아보다 난용성입니다. 물에 잘 녹지 않습니다. 그래서 농축시켜가지고 몸 밖으로 빼낼 수 있습니다. 배설 시에 수분 손실이 적은 것이 장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길을 가다가 하늘에서 뭔가가 떨어져가지고 맞으면 새똥에 맞았다가 아니라 사실은 새똥이 아니라 새오줌입니다. 우리가 똥이라 할 만큼 얘는 농축된 상태로 배설이 되게 됩니다. 대신 암모니아는 장점이 생성 시에 에너지 소비가 없습니다. 반면 요산으로 가면 갈수록 보다 복잡한 유기물이기 때문에 생성 시에 에너지 소비가 많습니다. 이 두 물질의 중간 형태를 띠는 것이 요소가 되게 됩니다. 따라서 1번에 사람의 경우 질소 노폐물이 주로 요소의 형태로 배출된다. 참이 됩니다. 이때 요소가 생성되는 곳은 간이다. 생성은 간에서, 배설은 신장에서. 간에서 생성된다. 어떤 시험 문제에서든 함정팔 때 자주 등장합니다. 신장에서 생성된 요소란 표현을 쓰면 틀린 말입니다. 이번에 상어의 경우는 물고기이지만 이와 같은 상어는 질소 노폐물이 암모니아의 형태가 아니라 요소의 형태가 되게 됩니다. 3번에 가마우지는 새지, 가마우지의 경우, 새의 경우에는 질소 노폐물이 주로 요산의 형태로 배출된다니까 참이 됩니다. 가마우지는 조류, 새에 속하는 것입니다. 새. 암모니아보다 요소의 형태로 배출되면 수분 손실은 줄일 수 있지만 에너지는 더 많이 소모가 되게 된다. 이게 장단점이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13번부터는 또 주제가 바뀌니까 좀 끊었다 갑시다.